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하게 수학 공식처럼 원인과 결과 그리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원인과 변수로 얽혀있는 복잡계 그 자체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를지도 모를 실수 또는 실패에 대비한 방책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불가역적으로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실수나 실패에 대비한 안전마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보다 안전하게 이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의 오늘은 어제와 같거나 다르더라도 유의미하지 못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올 미래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태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물론 나아가 비즈니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일찌감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감정 습관의 존재와 성질을 깨닫고 자신들의 의식을 일깨워 잘못된 사고의 틀을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안전마진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보해왔던 덕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는 짧은 인생의 전반을 커다란 고통의 무게를 안고 살다가 아쉽게 마감하기에는 너무 분하고 아깝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해왔는지 알아봅니다. 첫째, 안전마진 확보 방법은 차별화입니다. 우선 어떻게 자기 차별화를 할 것인가? 즉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 차별화를 위한 방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남들이 잘하지 않는 요가와 같은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레벨업 시키는 수양을 할 수도 있고, 일과 후에 학원이나 클럽, 모임에서 보다 확실한 자기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강의로 영어 등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등급 즉 자신의 가치를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과의 차별화가 되는 방향이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1등을 해본 사람만이 다음에 또 1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회적 등급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편 중 하나는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은 억제하되 나름대로 계획된 지출 안에서는 고품격의 서비스를 한 번 이상은 받아보는 것이죠. 모자라면서도 분수에 맞지 않게 쓰고 낭비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 지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목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서 카지노에서 베팅을 할 때 1달러라도 철저히 아끼지만 때에 따라서는 1000달러도 아끼지 않고 과감한 베팅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의 안전마진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의 실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업과 같은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방향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업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선점과 방어를 위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즉 부의 형성에 중요한 지름길인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성공을 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반복하지만 여기에서는 트렌드의 정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재적인 마케터 타이 로페즈가 조언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지인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좋은 것 같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늦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 아이디어로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든지 남들이 아는 순간 트렌드를 이끌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멘토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논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 10명 중 9명이 다음과 같이 우호적으로 말한다면 거꾸로 그 사업 아이템을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진짜로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열심히 노력한다면 대박 날 거야. 이렇듯 90% 이상이 지지를 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업 아이템이라면 이미 다른 사람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는 가정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본 아이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트렌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개인 컴퓨터 상용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아주 똑똑하다는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조차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긴 오는 거냐고 말입니다. 즉 아무도 이런 트렌드에 대해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잡스는 이들을 비웃듯 개인용 컴퓨터 대중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바로 그가 아이디어를 낸 시점에 모두들 아니라고 했던 점에서 진정한 트렌드를 이끌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념을 가지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사례입니다. 평범한 떡볶이 사업을 시작해서 끝내는 스스로 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낼 만큼 엄청난 성공을 이룬 두 청년 동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본이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떡볶이 업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일반적으로 허름한 가게에서 나이든 아줌마들이나 하는 업종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트렌드가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 트렌드에 변화를 주고 차별화를 기했습니다. 하나는 두 젊은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라는 점, 둘은 기존의 떡볶이 집과는 다른 깔끔한 카페 같은 분위기의 가게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내세웠던 겁니다. 이런 차별화가 제대로 어필하여 날이 갈수록 크게 번창하게 되었고 나아가 분점을 계속 내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뒤 이를 모방하는 가게들이 생겨나자 이들은 그 사업을 매각하고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를 몇 번 반복한 결과 이들은 이제 시장을 선도하고 스스로 상권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지닌 위치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확히 트렌드를 짚어내고 자기 차별화를 잘 이루어낸다면 얼마든지 레드오션으로 판단되는 분야에서 블루오션을 발굴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정말 부자들을 보면 다들 얼리어답터들입니다. 다음은 1등을 해본 사람만이 다음에 또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개인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차별화입니다. 단순하지만 쉽게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연봉은 최상급은 아니나 안정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서 가끔 해외로 출장을 갑니다. 이때 그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자신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습 기회로 활용합니다. 출장 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비용 중 항공편은 고위임원급 정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코노미 클래스일 겁니다. 하지만 A는 여기에 본인의 돈을 보태서라도 이보다 한 등급 위인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 번쯤 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기회 아닌가요? 자신의 돈만으로는 그 거액을 지불하기 망설여지겠지만 회사에 공적인 후원금이 있으니 말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에는 나름대로 이코노미 클래스와는 다른 상류 사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것은 이코노미 클래스와 모든 면에서 서비스가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줍니다. 베버리 힐스에 살면서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체험해보는 것과 비슷하지요. A는 이게 앞으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사업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기업의 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해외 출장을 갈 때면 항상 비즈니스 클래스를 고집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빈축을 샀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런 사치를 부릴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엿보면서 그들을 따라하고자 했으며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오래지 않아 큰 성공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서비스를 한 번쯤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주변의 승객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런 고급 서비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자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기 위해서 나름 세운 아주 색다른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 방법도 각기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의 신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부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인 어느 사무직 여직원의 부자 되기 전략입니다. 그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소시민인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위의 선각자가 알려준 부자 남자를 배우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시쳇말로 표현하자면 취집인 셈입니다. 그녀는 부자 남자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해 세밀하게 전략을 세운 다음 빠짐없이 시행해 나갑니다. 위에서 이미 얘기했던 일반적 차별화 방식으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가 받는 월 급여 액수는 200만 원 남짓했지만 그 많지 않은 금액을 쪼개서 분야별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곳에 배분했습니다. 경제 공부를 위한 서적 구입과 경제신문 구독, 요가 및 수영, 골프, 주식 및 펀드 투자, 은행 적금, 경제와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동호회 참가 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 돈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심부터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끈질기게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부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강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매일 같이 출근 전에는 운동을 하고 퇴근 후에는 경제신문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매주 한 권 이상의 경제서적과 재테크 서적을 읽었으며 주말에는 부동산, 창업 골프, 영어회회 등의 동호인의 활동을 빠짐없이 참가했습니다.
거의 슈퍼우먼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을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력한 이상의 결실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의 부를 더욱 늘리는 역할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해피엔딩 수준이 아닌 신데렐라 이상 가는 상황을 연출한 거죠. 마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파리의 연인과도 같은 드라마의 스토리 마냥 말입니다. 둘째의 안전마진 확보 방법은 자신의 곁에 귀인을 두는 것입니다. 즉 든든한 조력자를 말합니다. 특히 창업 초창기 때 정신적인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과 동업하여 서로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거나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항목의 차별화 전략 역시 중요합니다. 국내외에서 크게 성공한 주요 기업의 창업주들에게는 어떤 귀인이나 동업자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에게는 사업 초창기에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 동생 정인영이라는 귀인이 있었습니다. 정인영은 일찌감치 사업에 매달린 정주영 회장과 달리 학문에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영어를 배워 유창한 수준까지 이루었는데 이 실력을 형인 정주영 회장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썼습니다. 즉 한국전쟁 당시 영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현대건설이 미군으로부터 독보적으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게 현대를 굴지의 그룹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후에 정인영도 형을 따라 사업을 시작하는데 바로 한라그룹이었습니다. 둘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사업 초창기에 조홍재 회장과 동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귀인이라 할 수 있는 조홍재 회장은 삼성물산공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삼성그룹의 기반을 닦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1952년 이병철 회장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효성물산 주식회사로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효성그룹입니다. 셋째, LG그룹 역시 구인회 회장과 허만정 회장이 동업으로 출발했으며 모범적인 동업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2004년 2세대로 넘어가면서 구시 가문의 LG그룹과 허시 가문의 GS그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넷째, 실리콘밸리 1세대 기업인 휴렛패커드 HP는 1939년 윌리엄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프린터, 컴퓨터, 서버 등의 전자제품 제조로 유명한 이 회사는 미국 대공황기의 캘리포니아의 펠로엘토의 한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서로에게는 아주 소중한 귀인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1934년에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섯째, 트랜지스터로 노벨상을 수상한 윌리엄 쇼클리는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만났던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가 퇴사해서 1957년 인텔을 설립했습니다. 창업 당시의 이름은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였으나 1969년 지금의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섯째,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1975년에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1985년 윈도우즈와 1990년 언더우즈용 MS 오피스 등을 출시하면서 승승장구해왔습니다. 폴 앨런은 MS의 CEO를 역임한 뒤 MS를 떠났다가 2018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일곱째,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1976년에 사용자 중심의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IT 브랜드인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맥 컴퓨터를 출시한 뒤 2007년도에 아이폰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11년 사망하여 가족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었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주식 대부분을 부인이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애플을 떠났으나 현재는 애플 자문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휴렛 패커드의 휴렛과 패커드를 연상시킵니다. 1998년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을 만들었고 1999년부터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도약은 2005년 12월 공식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를 2006년 10월 인수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색 엔진에서 강력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의 사례가 보여주듯 사람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결과로 대단한 부를 쌓았다는 것도요. 단 실패한 경우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은 귀인이라 평가할 수 없는 인물을 두었기 때문 아닐까요? 비행기를 탈 때면 불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보라고 했었죠. 이건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삶과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려면 베버리 힐스 지역에서 살아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지역에 집을 얻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돈 없는 돈 왕창 들여서 그럴듯한 집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며 그들의 선택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셨다면 찬찬히 자신의 옷차림을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명품을 무척이나 좋아하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입고 있는 옷, 구두, 넥타이, 벨트 등은 비싼 것으로 치장해보세요. 단, 늘 박앤세일을 이용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의식을 일깨워서 감정습관의 존재와 그 성질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삶의 틀을 바꿈으로써 현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자연스럽게 성공의 안전마진을 확보해 나가면서 성공가도를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부자석으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